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7,000명대로 올라서면서 코로나19의 재확산 조짐이 뚜렷해 보입니다. 한때 하루 50명까지 큰 폭으로 확진자가 줄어 미스터리로 여겨졌던 일본의 경우 최근에 폭증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10,000명을 넘겼는데요. 그 원인을 놓고 여러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데 주목할 만한 수치가 바로 백신 접종률입니다. 1, 2차 접종률에 있어서는 한국과 일본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3차 접종률에서는 우리가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겨우 1.5%에 그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하기 전에는 일본의 청소년 접종률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 게 확진자 급감의 요인으로 분석되기도 했었는데요.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때문에 3차 접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나라도 설 이후에는 2만 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기온이 떨어져 얼음 위에서 낚시나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칫 얼음이 깨져 사고를 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릉국제영화제의 정체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강릉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강릉의 특색과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등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올해 치매 전문 요양원 설립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다양한 복지 시책의 변화를 꾀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백신 정보가 없어 불편을 겪었던 클린강원 패스포트가 질병관리청 백신 접종 정보와 연계해 28일부터 방역 패스 확인 기능이 추가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추워지는 날씨와 함께 꽁꽁 얼어붙은 호수나 강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거나 낚시를 즐기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자, 얼음에서 미끄러져 물에라도 빠지게 되면 자칫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하운지 완료. 하운지 완료. 하강. 특수구조대원 2명이 산소통을 메고 4m 깊이의 강 아래로 들어갑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두꺼운 얼음판 아래에서 구조자를 찾습니다. 잠시 뒤 마네킹을 꺼내 구조호흡을 하고 들것에 실어 황급히 나릅니다. 영하의 날씨에 전국의 강과 호수가 얼어붙으면서 사고의 우려도 높아졌습니다. 최근 3년간 도내 강이나 호수에서 발생한 사고는 235건. 모두 겨울철인 12월과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2월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빙판 위를 건너다가 얼음물에 빠지는 사고는 모두 5건. 이 중 사망자는 2명입니다. 허가구역이 아닌 저수지 등에서 무방비 상태로 얼음 낚시를 즐기다가 얇아진 얼음이 깨지거나 호기심에 얼음물 속에 들어갔다가 입구를 찾지 못해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급히 나오려고 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에 빠졌을 경우 옆에 있는 빙판을 무리하게 짚으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얼음에 매달려서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또 두껍게 얼어붙은 얼음 밑은 어두운 데다 평균 수온이 5도를 웃돌아 공황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빙질이 안 좋은 상태 때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일단은 주변에 자기가 빠졌다는 거를 소리를 질러서 사람 살려 한다든지 일단 주변에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추워지는 날씨와 함께 얼음 스포츠 찾는 인파가 늘고 있지만 얼음판 진입 시에 최소 15cm 이상 언 것을 확인하는 등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송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10월 제3회 강릉국제영화제가 치러졌는데요. 최근 강릉국제영화제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강릉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도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올해는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건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명 영화배우 정우성, 조인성 씨가 레드카펫을 걸어 들어옵니다. 수많은 팬들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지난해 10월 22일부터 열린 제3회 강릉국제영화제. 세계 42개국 116편의 영화가 상영됐습니다. 올해는 미래 때보다도 훨씬 더 다양하고 또 저희가 많은 관점들을 보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했고, 하지만 강릉국제영화제에 강릉은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강릉국제영화제를 앞두고 강릉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강릉 지역 주목 세계의 의리와 배신을 다룬 영화 강릉. 강릉을 배경으로 한 영화지만 강릉국제영화제 출품작이 아니었습니다.
주민들은 강릉을 배경으로 한 영화에 많은 기대를 했지만 강릉국제영화제에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작품성을 중심으로 한 해외 감독들의 영화 대부분이 수상을 차지했으며 영화제의 흥행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미래 비전도 전혀 지금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축제를 40억 이상의 어떤 그 예산이 들어가는 이 축제를 계속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처음부터 다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강릉국제영화제 측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참여가 부족했고 강릉만의 특징이 없었던 영화제였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강릉영화제만의 좀 특색이 좀 필요하다. 그런 어떤 정체성을 좀 강조해야 하는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시민 참여 부분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극복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강릉시 의회에서도 올해 강릉국제영화제 예산을 심사하면서 강릉 시민들의 참여와 강릉만의 특색을 살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올해 강릉국제영화제가 보다 강릉스럽고 강릉의 특징을 살린 성공적인 영화제가 될 수 있을지 앞으로 조직위원회의 활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클린강원 패스포트가 질병관리청의 백신 접종 정보와 연계되면서 방역패스 확인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오는 28일부터 통합 서비스가 개시되면서 클린강원 패스포트로 음식점 등에서 방역패스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클린강원 패스포트는 지난해 말 기준 71만 5천여 명이 넘는 앱 가입자와 4만 5천여 개의 가맹업소가 등록돼 있습니다. 강원도가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합니다. 임시선별검사소는 오는 28일부터 2월 20일까지 운영되는데요. 인제 내린천 휴게소 양방향과 횡성 휴게소 강릉 방향에 설치됩니다. 평일과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고 귀성객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강릉시가 최근 사회복지생활시설 등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접촉 면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단행합니다. 시는 강릉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24일 0시 기준 27명이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방문객 증가가 예상되는 설 연휴를 전후로 집단으로 거주하는 사회복지생활시설 99곳에 대해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라 해당 시설은 접촉 면회를 금지하고 방문객과 외부인 출입 통제 등 시설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각 지자체별 주요 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알아보는 시간 정책 브리핑입니다. 2022년 춘천시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치매 전문 요양원을 준비하는 등 여러 가지 현안 사업을 제시했는데요. 이번 시간엔 춘천시 기획행정국이 준비 중인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양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2년도 춘천시의 주요 정책 방향과 비전에 대해서 알아보는 정책 브리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춘천시 복지국이 내세운 사업의 주요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최명식 국장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복지국장입니다. 네, 춘천시는 올해 초 달라지는 복지 정책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요. 주로 이제 보육 분야에 대한 강화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먼저 이제 올해부터 부모님들이 아동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각종 지원 수당 규모와 폭이 대폭 강화하게 됐습니다. 기존 만 4세 이하 아동에 지원하는 육아 기본 수당을 10만 원 인상한 50만 원으로 매월 지급하고 만 7세 미만까지 월 10만 원씩 지급하던 아동 수당은 지급 대상 연령을 만 8세 미만까지 확대하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24개월 미만 영아에게는 매월 30만 원씩의 영아 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그동안 출생 승리에 따라 자동적으로 지원하던 출산 장려금을 출산 승리와 상관없이 모든 출생아에게 최대 150만 원을 증액한 200만 원이 천만남 이용권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네, 복지하면은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단어가 바로 사각지대입니다. 춘천시 역시 이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는데요. 올해는 어떤 준비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복지 지원은 이제 그간 지속되어 왔지만 복지제도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늘 위기사항과 어려움이 상존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정부에서는
지역 간의 어려운 가정의 고충은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가장 잘 알기에 이웃을 돌보는 춘천형 선한 이웃 마을 돌봄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는 프로젝트로서 마을 단위별 복지 계획을 수립하고 시에서는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작년에는 63개의 마을 복지 계획을 수립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춘천시에서는 치매 전문 노인 요양원 건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건립 준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운영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정부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에 바탕을 둔 치매 국가 책임자를 구현하고자 치매 어르신에 맞는 시설 환경 제공과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립 치매 전담 요양 건립은 지난 2019년도에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국비 43억 등 총 8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석사동 시립복지원 인근의 지상 2층 연면적 3,000평방미터 규모로 건립 중에 있으며 2022년도 상반기에 완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장애인들의 기본권 보장 역시 그 시가 책임져야 할 문제 중 하나입니다. 춘천시는 최근 장애인들이 직접 그들의 문제를 발굴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어떤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시정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꾸준히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지난 2020년도에 전국 최초로 장애 인지적 정책을 제정해서 장애인의 권익을 증식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시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장애 인지적 요소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정책 사업에 장애인이 주체가 되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회를 구성해서 장애인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다름을 존중하는 장애 공간 문화 조성을 위해 인식 개선 교육과 함께 장벽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해 상점 등의 턱을 낮추고자 경사로 설치 사업을 대폭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네, 춘천시 복지국이 올해 준비한 여러 사업과 계획들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브리핑이었습니다. 강원도가 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4일 통합 물관리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통합 물관리 비전 선포식은 건강하고 완벽한 맑은 물 환경 조성과 수열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 등이 참여했습니다. 에너지, 물이 그냥 단순한 옛날같이 통제 대상이 아니라 에너지이자 환경이자 일자리이자 농업이자 첨단산업이자 탄소중립이자 이런 최고의 자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통합 물관리를 위해 강원도는 디지털을 기반으로 물관리 안전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유역 관리를 위해 물관리의 일원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원창목 원주시장이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지방선거 강원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임기를 5개월 앞둔 오는 28일 조기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원 시장은 24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12년 여정 끝에 시민의 원주시장으로서의 마지막 인사를 전한다며 시장의 자리에서 물러나지만 원주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6월까지 남은 민선 7기 원주시정은 부시장의 시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네, 오는 2월 4일부터 중국에서 열리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강원도 선수단 26명이 참가합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강원도 선수단은 강릉시청 소속 컬링팀인 팀킴이 2회 연속 올림픽 메달에 도전합니다. 또 스켈레톤의 윤성빈 선수가 봅슬레이의 원윤종, 서경진, 김진수 선수 등이 출전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강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